70대 시어머니가 재혼 선언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재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이를 기준으로 선을 긋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겠지만 정작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며 맞벌이하고 주말이면 시댁과 친정 중 한 곳에 얼굴 비추는 딱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저 역시 제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0을 바라보는 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덧붙이죠. 이제는 쉬셔야 할 나이다. 이제는 욕심 부릴 나이는 지났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때다. 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는 그 어떤 말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홀로 상경해 식당 일, 공장 일, 막일 가리지 않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이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을 여자 혼자 몸으로 서울에서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 끝에 작지만 알짜배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전국에 10개 남짓한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시어머니 인생의 결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을 익히 들어온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은 결코 반짝거리는 성공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웠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어떻게 수천 수만 번을 이겨내고 힘을 내셨는지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딱 봐도 감탄사가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크기부터 멋지게 꾸며놓은 것까지 정말 누가 봐도 살고 싶은 곳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을 사치스러운 마음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명품, 여행, 취미 같은 것엔 늘 인색하시면서 그 집 하나만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그 집이 시어머니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 인생의 결실 같은 거라고요. 아마 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그 집을 아끼셨던 것 아닐까요? 특별하고 멋지게 자수성가하신 어머니에 비해 자식들은 어찌 보면 참 평범했습니다. 저희 큰 시아주버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큰아들은 무난하게 회사 생활을 했고 막내인 제 남편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주버님이었는데요. 편의상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둘째는 좀 달랐어요. 성향부터 성격, 삶을 대하는 가치관까지 모두 다요. 무난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첫째, 셋째와 달리 둘째는 남자는 한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사업을 한다며 어머니께 손을 벌렸다가 보기 좋게 말아먹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몇 번이나 더 사업 타령을 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머니께 큰 금액의 빚만 지게 됐지요.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 꾸준하게 빚을 갚는 처지가 되었고 요즘은 아는 형 공장에서 일을 배우며 가족을 겨우 부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도 투덜대며 불평이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자식 사업하는 데에 돈 보태준 게 큰 대수냐며. 그렇지 않아도 엄마는 돈도 많은데 꼭 이렇게 자식한테까지 그 금액을 돌려받아야겠냐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식이든 부모든 돈 관계는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건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형제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둘째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만지 아느냐며 이미 30억은 넘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쯤이면 더 오를 거라는 말까지요. 그 말을 하는 둘째의 얼굴이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그 표정을 편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째 부부, 우리 셋째 부부 모두 그 집은 돈이기 전에 어머니의 시간과 몸과 인생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둘째 부부 역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생각이 좀 달라 보이더군요. 그게 신기하고도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남편 역시 형의 그런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집에 와서 혼자 술을 한 잔 더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형이 엄마 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70이 넘을 때까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시기만 했던 터라 온 집안에 비상이 걸렸지요. 다행스럽게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분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다닐 사람이 필요했는데 당연히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큰아들 내외는 그 무렵에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아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외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돌보라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둘째 부부랑 우리 셋째 부부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둘째네가 일이 바쁘다면서 이 일에 대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바쁘다기보다는 귀찮아 보인다는 인상이 더 강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동행은 저와 남편 몫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진료가 끝나면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요. 그러다 어쩔 땐 진료가 끝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수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셔서 데이트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맛있는 데도 같이 찾아다니고 예쁜 카페에 함께 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으론 병원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며 우리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나 싶어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고요. 자식들 부양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겹게 혼자 견뎌오셨을지에 대해 한 번 더 비로소 실감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보고 고생한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마음속으로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전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비싼 식당으로요. 어머니 혼자서는 평소 잘 가지 않으실 만한 곳이었죠. 어머니는 식사도 정말 검소하게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외식도 잘 안 하시고 최대한 집에서 집밥 해 드시면서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비싼 곳으로 자식들을 초대하니 모두 의아할 따름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우리 어머니 좋은 일 생기셨나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해외에 나가 있어 오지 못했고 둘째네와 저희 부부만 참석했습니다. 둘째네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이런 좋은 식당은 오랜만이라며 무척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도 보였어요. 음식 나오자마자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느라 부산했고요. 왠지 저는 그 모습이 은근히 거슬리더라고요. 먹음직스러운 한식 한 상 차림을 거하게 먹고 나서 디저트로 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드디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셨어요. 재혼을 하겠다고요.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고, 함께 늙어갈 사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이상하게도 오래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숨을 멈춘 채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선을 접시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단정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구하듯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겠다고 이미 살아낸 인생의 연장선처럼 말하고 계셨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까지 누구도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했고, 축하하는 우리 부부와 달리 둘째 부부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만 갔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엉망이 된 채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둘째 아주버님에게서 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술 기운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 지금 이 나이에 재혼이 말이 되느냐는 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느냐는 말들이 숨 쉴 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그 말들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차마 끼어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들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가진 것들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는 재혼할 분을 가족들에게 인사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못 나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였죠. 그 자리에 나온 건 해외에 있는 큰아들 내외를 대신해 저희 부부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눈에 띄게 젠틀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몸짓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참 오래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특유의 편안함이 있었달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어머니 인생에 불쑥 끼어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분위기를 둘째 시아주버님의 아내,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깨뜨렸습니다. 어디서 일하셨는지,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자녀는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질문은 하나하나 공손한 말투를 잇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그제야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혼하실 분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은 이미 은퇴했고 크게 가진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검소하게 살 생각이라는 말을 담담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둘째 형님 얼굴에서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 자리는 끝내 어색한 공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그분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째 아주버님이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는 말, 그 사람이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말, 우리를 버리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에 있던 큰아들 내외까지 보이스톡으로 연결되었고 그날 밤
가족 전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 어떤 말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정말로 그분을 집에 들이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절연을 하겠다, 나선 것이지요.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말과 함께요. 가족 모두 당황했지만 흥분한 그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의 그 선택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재산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 중 일부였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그 상속 명단에는 큰아들 내외와 저희 부부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스스로 연을 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 둘째 아주버님은 거품을 물듯 분노했고 지금은 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난리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둘째 아주버님이었고 문제는 길고 짧은 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임수를 쓴 것 같다는 말, 그 남자가 배후에 있는 것 같다는 말, 변호사를 이미 알아보고 있다는 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요. 그 문장들 사이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재혼 상대에 대한 분노는 넘쳐났지만 정작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저희 집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무시기 전에 꼭 자식들이 먹을 아침 식사 준비를 먼저 하시고서야 겨우 쪽잠에 드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식탁에 앉은 채 불편한 자세로 졸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짠하고 죄송스러워서 꼭 어른이 되면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첫째 형과 자신과 달리 둘째 형은 엄마에 대한 태도가 좀 달랐다고요. 엄마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니까 자기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라고 했다고, 그게 둘째 형 어릴 때부터의 마음가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 생긴 갈등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태도의 결과라는 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류도 감정도 싸움도 모두 둘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어머니를 덜 아프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쇼핑을 하다 우연히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양갱을 발견해 집에 들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양갱을 반으로 나눠 접시에 올려놓고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혼할 분과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재산을 섞을 생각도 없다는 말까지 전해주시더군요. 단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노후를 보내고 싶을 뿐이라는 게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그런데 자식들마저 그 마음을 오해하는 게 너무 서럽다고요. 그 말을 하시며 어머니는 조용히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품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져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늘 쉽게 오해받습니다. 욕심으로, 계산으로, 뒤늦은 집착으로 낙인 찍히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사랑은 인생을 다 살아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래 가든 짧게 끝나든 그 선택만큼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하는 사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끝내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증거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함께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재혼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이유로 사랑의 선을 긋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이미 충분히 버텨냈고 이미 충분히 혼자 서 있었기에 이제야 비로소 자기 마음 하나쯤은 따라가도 되는 시간이 오기도 하지요.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은 욕심도 아니고 계산도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긴 인생을 다 살아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가장 솔직한 방식의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조금은 천천히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